네, 16번 뭐 하는 거야? 분산분석표 채워야죠. 기억 니은 찾으려면은. 그럼 채워 보겠습니다. 제곱합 자유도 F 값이니까 지금 중간에 뭐가 빠져 있어? 평균 제곱이 빠져 있죠. 자, 잔차 제곱합 비어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해서 이거 나와야 되니까 36인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처리의 자유도 찾기 위해서 문제 다시 읽어봤더니 총 몇 개의 그룹이 있어? 4개의 그룹이 있죠. 그럼 자유도 3이죠. 총 자유도를 찾기 위해서 반복수 몇 번 했는지 봤더니 5, 4, 7, 6개를 얻었대. 그럼 다 더해. 그럼 몇이야? 여기 13이고 요게 9니까 22죠. 그럼 총 22개의 자료가 있는 거니까 총 자유도는 몇이야? 21이 되죠. 그럼 기억은 몇이야? 18이 되죠. 그래서 나눠서 이제 ms 값을 구하시면은 여기는 8이고 여기는 2가 되고 요렇게 해서 나누면은 그게 바로 f 값 몇이 돼?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18, 니은은 4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쉬운 분산분석표 채우기 문제였습니다. 네, 17번 풀겠습니다. x가 시행일 수가 8회이고 성공률이 2분의 1인 이항문법 따르고 있대. 자, 이때 x-a 제곱의 기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랑 이때의 최소값을 구해보랍니다. 자, 요거 외워주시라고 했죠. 뭔가를 빼서 제곱하는 게 최소 되려면은 요 a는 뭐야 된다? 평균이어야 된다. x-a가 절대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요 a는 뭐야 된다? 중앙값이어야 된다라고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셨으면은 a는 뭐야? 평균이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죠. 그래서 4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 4를 넣어서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의 평균 구하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게 바로 뭐야? 분산이 되죠. 자, 그래서 분산을 구해주라는 말이니까 최소값은 분산이니까 분산은 여기에다가 또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론만 잘 외워주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 결론이 왜 성립하느냐도 제가 강의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뭐 설명을 드리면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지금 뭘 구하래? x 빼기 a 제곱의 기대값의 최소값 구하라죠. 그럼 요거를 전개해서 쓸 수가 있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풀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a2x 플러스 2a제곱 되는데 a제곱은 어차피 상수니까 어차피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a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빼기 2x의 제곱을 한번 해주시고 더하기 2x의 제곱을 한번 더해줘. 그럼 요만큼만 보면은 뭐가 되냐? 그게 바로 x의 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완전 제곱꼴이 돼서 묶으면은 2x 빼기 a의 제곱 요렇게 묶여. 자, 그럼 이거에 뭘 찾는 거야?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언제 최소가 되냐? 요 제곱이 뭐가 되면 0이 되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분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얘네가 뭐가 되면은 a가 뭐가 되면은 2x가 돼서 요 제곱한 놈이 0이 되면 최소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조금이라도 a가 2x가 아닌 이상 무조건 플러스 값이 튀어나올 거니까 얘가 0일 때가 최소라고. 따라서 언제 최소? a가 2x일 때 최소가 된다고. 그럼 a가 2x면 0이니까 요 부분이 사라지고 이 값은 뭐가 돼? vx만 남게 되죠. 그래서 a가 평균일 때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누구다? 분산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 요 결론만 x 빼기 a 제곱이 나오는데 최소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평균 생각해 주시고 절대값이 나오는데 최소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중앙값 생각해 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래. 그럼 누구도 0이야? 공분산도 0이죠. 자,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고르면 곱의 평균이랑 평균끼리 곱한 게 같니? 같죠. 공분산이 0인데 공분산은 뭐야? 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이잖아. 근데 이 값이 지금 0이라며. 그럼 둘이 지금 뭐 한 거야? 같은 거죠. 다음에 니은 성립하는 거 맞죠?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2공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공분산이 지금 0이라며. 그러면은 당연히 분산의 합으로만 쓸 수 있는 거 맞게 되죠. 근데 디귿이 이제 문제라고. 이 별량 정규 분포라는 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통계학 개론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시험에 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풀 가치가 없는 문제다라고 일단은 제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요런 걸 맞닥뜨렸어. 이별량 정규 분포면 얘네들이 독립인가? 그럼 이별량 정규 분포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정답이 1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럼 그냥 찍으시라고. 이별량 정규 분포를 내가 몰라. 모르잖아. 그럼 아무리 여기서 고민하고 생각한다 해도 정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X로 표시했고, X로 표시한 문제들은 뭐라? 고민하지도 말고 그냥 어차피 못 푸니까 찍고 넘어가시라고 했죠. 대신에 찍긴 찍더라도 기억, 니은은 판별해서 1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죠. 그리고 문제 다 풀고 나서 1, 4 중에서 적게 나온 놈을 찍으면은 그나마 정답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상관계수가 0이면은 독립이야 아니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죠. 근데 x, y가 이별량 정규분포이면 상관계수가 0이면은 이 경우에는 x랑 y가 독립인 정규분포인 경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요게 성립하게 된답니다. 그냥 요 결론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닌데 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험장에서 요런 이별량 정규분포 지금은 봤으니까 만약에 또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때는 물론 그냥 요 결론만 외운 내용을 갖고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 이별량 정규분포 외에도 다양한 다른 시험 범위가 아닌 정규분포들, 시험 범위가 아닌 분포들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때는 뭐 하라고? 그냥 찍고 가시라고. 어차피 고민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찍어 버리시고 그냥 한 문제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찍어 버리시고 다른 문제에 더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시험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9번 풀겠습니다. 문제가 매우 길죠. 신용카드 개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귀무가설을 카이제곱 검정으로 검정하고자 한답니다. 그럼 무슨 검정을 하는데? 적합도 검정을 하면 되죠. 적합도 검정은 이 자료들이 무슨 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를 검정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00명을 뽑아서 신용카드 개수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관측도 수가 나왔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냥 1번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값이 작을수록 유의 확률은 작아지니. 이거는 그냥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죠.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은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럼 검정 통계량 값이 있고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유의 확률인데, 이 검정 통계량 값이 뭐해? 작아져. 그럼 유의 확률은 어떻게 돼? 더 커지겠죠. 근데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 2번, 얘는 자유도가 5예. 그래서 범주의 안에 있는 그룹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봤더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러면 적합도 검정이니까 하나, 1, 그룹의 개수에서 1 빼줘야 되니까 자유도가 몇이 돼야 돼?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그럼 3, 4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자, 이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이 참일 때 소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수가 3인 재학생,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에 기대도수를 구해보래. 그럼 이 3이 나올 확률을 뭐 해야 돼? 알아야죠. 만약에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면은 요 3이란 값이 나올 확률을 알아줘야지 우리가 1000명에 대해서 곱해서 뭘 구할 거야? 기대도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단하고 나온 부분을 살펴봤더니 단 x가 0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다, 1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다, 2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다, 3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다 해서 뭐가 나와 있어? 지금 누적 확률 값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찾아야 돼? 딱 x가 3일 때의 확률값 찾아야 되잖아. 그럼 누적 확률값 갖고 딱 3일 때의 확률을 어떻게 구해? 3 이하가 나올 확률에서 2 이하가 나올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그럼 딱 그게 딱 3인 순간의 확률이니까 2까지 나온 게 0.986이고 그 다음 3이 나왔더니 0.998이 된 거잖아. 그럼 그만큼 더해진 부분이 3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98 마이너스 0.986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0.01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x는 3일 때의 확률은 0.012고 이제 기대도수를 구할 거니까 총 1000명에 대해서 0.012의 확률로 나온다면 몇 명이 나왔어야 되냐는 요 말이야. 얘가 1000분의 10이잖아. 그럼 1000 곱하면 몇이야? 12가 되죠. 그래서 12명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밑에 4번 신용카드 개수가 1일 확률은 어떻게 되니? 1일 확률 방금 구했듯이 똑같이 px는 1일 확률은 1까지 나올 확률에서 이 확률 뭐 해주면 돼? 빼주시면 되죠. 910에서 607 빼주시면 된다고. 그럼 몇이야? 313이 되죠. 근데 29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4번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좀 길고 또 포화송 분포를 카이제곱 검정에다가 섞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는 있다고. 근데 문제 보기들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카이제곱 검정과 그다음에 또 누적 확률의 정의, 누적 확률의 성질들을 생각해서 푸신다면은 뭐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조금은 새로운 스타일의 적합도 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총 독립 변수가 5개인 회귀 분석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3이랑 4만 빼서 독립 변수를 3개로 줄인 회귀 분석이 있어. 자, 그러고 뭘 검정할 거냐면은 요 빠진 3이랑 4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검정하고 싶대. 그랬을 때 요 검정의 F값과 검정 결과를 구해보랍니다. 자, 우리가 다중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하잖아. 그럼 이때의 귀문가설은 뭐야? 베타 1은, 베타 2는, 베타 3는, 베타 4는, 베타 5는 요 기울기들이 다 0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거라. 근데 요 일부만 0이냐 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검정을 해야 되냐? 부분 F 검정이란 걸 해야 돼. 얘는 회귀 분석에서도 심화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연히 18년 7급을 내가 18년 7급 수험생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시험장에 갔어. 이걸 봤어. 내가 11년부터 17년까지 기출 문제를 다 풀고서 요 시험 문제를 보러 갔어. 그럼 요거 풀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요 부분 F 검정 식을 또 굳이 외워야 되는가라는 의문도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요 문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는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이 부분 F 검정 때문에 또 그 식을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여기 부분을 공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분 F 검정. 근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모든 독립 변수가 다 포함된 모형을 풀 모델이라고 합니다. 완전 모형이라고 해. 자, 그리고 일부 독립 변수를 제거해서 만든 모형을 리듀스드 모델이라고 해서 축소 모형이라 합니다. 얘를 완전 모형 모델 해갖고 완전 모형이라고 하고, 얘를 리듀스드 모델이라 해서 무슨 모형? 축소 모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빠진 놈만, 빠진 기울기만 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하냐?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SSE 값은 풀 모형에 있는 값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로 나눠서 뭘 구하면 돼? MSE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디가 바뀌냐? 요 SSR 부분이 바뀝니다. SSR을 풀 모형에 있던 SSR 값에서 리듀스드 모형, 축소된 모형의 SSR 값을 빼주시고 자유도도 똑같이 빼주시면 돼. 이때의 자유도랑 요때의 자유도를 둘이 서로 뭐해서 빼서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뭐가 나오겠어? MSR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해야 돼? 빈칸을 채워야지 요 값을 찾을 수가 있죠. 분모부터 찾을게. SSE 값 여기부터 찾아야 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자, 지금 독립변수 개수가 몇 개야? 5개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자유도가 몇이 돼?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지금 총 몇 개야? 16개잖아. 그래서 총 자유도 몇이야? 15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 자유도는 1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곱하면 몇이야? 250이 되겠죠. 자, 그럼 잔차 재곱합 SSE 값은 몇이야? 50이 되는 거죠. 둘이 더해서 300이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요 값이 50이다.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는 몇이다? 1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부분 F 검정의 MSE 값은 몇이야?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SSR 값 몇이었어 지금? 250이었죠. 250이라고.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 몇이야? 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길로 와서 이제 또 구해야 되는데 SSR 축소 모형의 SSR 값 지금 몇이야? 210이죠.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 몇이야? 독립 변수가 몇 개야? 3개니까 자유도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5 빼기 3을 계산해서 이렇게 둘이 빼면은 40. 그리고 여기 자유도가 2니까 40을 2로 나눠서 이 값은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누면은 몇이 돼? 4가 되죠. 그래서 부분 F 검정의 F 검정 통계량 값이 몇이다? 4라고. 그래서 요 F 값이 몇이다? 4라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4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F 검정이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각치를 임계치를 찾아주시면은 5%에서 검정하는 거니까 0.05 값을 써주시고 그때의 자유도 요 자유도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 그래서 2,1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찾아주시면은 몇이야? 여기 있네요. 4.10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찾아주고. 그럼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뭐에 작죠? 작으면 기무각을 뭐야? 기각 못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려면 뭐 해야 돼? 결론적으로 일단 이게 부분 F 검정이라는 거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럼 뭐 파악은 쉽죠. 왜냐면 일부 기울기만 0인지 검정해 본다고. 그래서 그게 부분 F 검정인지 찾아주시고 요 F값 구하는 공식을 내가 뭐 해줘야 돼? 외워주셔야 된다고. 밑에 MSE 부분은 그냥 풀 모형, 완전 모형에 있는 SSE랑 그때의 자유도 써서 MSE 값 구해주시면 된다고. 되죠? 또는 여기값 그냥 갖다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 위에 있는 MSR 구할 때가 조금 달라지는데 풀 모형의 SSR 값에서 리듀스드 모형의 SSR 값을 빼주시고 자유도도 똑같이 빼서 나눠줘서 새로운 MSR 값 구해주시면 된다고. 그리고 자유도는 요거 두 개 그대로 갖다 써서 F 검정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 원리가 뭐 이해가 되시면은 충분히 뭐 외울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비추천한다고 여기 나온 이후로 그 뒤로 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습니다. 요 문제를 낸 뒤에 한번 혼났나 봐. 여기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걸 내면 어떡합니까? 하고 혼났는지 그 뒤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몰라도 된다라고 평가를 드리면서 요 18년 7급 2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7급 기출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앞에 쉽게 냈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갑자기 18번에 난생 처음 보는 이별량 정규분포라는 걸 내고 그다음 19번에서 적합도 검정도 그동안은 모든 값들이 뭐 동일하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출생할 확률이 뭐 똑같다면은 요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포화성 분포를 합쳐 갖고 시험 문제에 내서 조금은 어렵게 한다든가 아니면 20번 부분 F 검정 회귀 분석을 따로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어려운 내용들을 갑자기 시험에 넣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모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데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때는 뭐 하라고? 찍고 빠르게 넘어가시라고. 그래야지만 다른 문제, 다른 내가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에 시간을 투자해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19번 같은 문제 생각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죠. 여기서 시간을 아낀 다음에 여기에 투자하시면은 포화성 분포 원래 분포가 이 자료가 이 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는 게 적합도 검정이라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쉽게 균일 분포만 나왔을 뿐이야. 또는 뭐 확률가 30% 20% 이렇게 알려준 게 나왔을 뿐이야. 근데 포화성 분포 당연히 뭐 정규 분포 이런 게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잘 문제를 잘 읽으시고 각각의 기대도수에 필요한 확률은 몇인가 찾아서 푼다면은 충분히 아마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번까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두 문제는 제가 몰라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요 19번을 내가 맞출 수 있는가 맞췄는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맞췄다면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맞췄는가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도 만들어서 내가 다음에 요런 문제를 보면은 어디를 확인해서 맞춰야겠는가라는 깨달음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요 2018년 7급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